따라서 여드름이 없는 문화권이라고 해서 특별히 유전자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며 단지 여드름을 유발하는 음식이 식단에 없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처럼 여드름이 나지 않는 문화권에서는 밀, 설탕, 유제품을 거의 또는 전혀 먹지 않는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건강한 삶을 살고 싶은 분들만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제가 한 가지 장난드릴 수 있는 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낭비하게 될 수천만 원의 돈과 수만 시간의 시간을 줄여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도대체 밀가루는 왜 드시는 걸까요? 통밀은 몸에 좋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식품산업계에 속고 계시는 겁니다. 밀가루 똥배에 있는 204페이지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더브레드가 건강해지는 12가지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이 다양한 빵과 밀 제품이 심장에 좋은 음식이라고 위장한 채 등장했다. 그러나 맷돌로 갈았든 발화 곡물이든 유기농이든 그것도 아니라면 공정무역이나 수제품 또는 집에서 구운 것일지라도 밀은 밀이다. 글루텐 단백질, 글루테닌, 아밀로펙틴의 조합인 밀은 특유의 염증 반응을 페놀, 신경학적으로 활성화된 엑소 과도한 포도당의 수치를 불러일으키는 음식이다. 밀 음식을 따라다니는 건강에 좋다는 미사여구에 현혹되지 말라. 합성 비타민 B가 첨가된 비타민이 풍부한 밀 음식이라도 밀은 밀일 뿐이다. 규칙적으로 장 운동을 하게 하거나 화장실을 나설 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밀은 밀이다. 당신도 이쯤이면 이해했으리라. 바로 이것이 식품산업계가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책략을 노출하는 지점이기에 집중 공략하는 것이다. 건강에 좋은이라는 말을 식재료마다 붙여 건강에 좋은 머핀, 크래커, 빵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식이섬유는 실제로 어느 정도 건강에는 유익하다. 아마씨와 아마씨유에 포함된 리놀레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건강에 해를 끼치는 밀의 특질을 상쇄할 만한 심장에 좋은 성분은 없다. 식이섬유와 오메가3를 첨가한 심장에 좋은 빵이라도 고혈당, 중성지방, 내장지방 축적을 유발하는 길은 마찬가지다. 저는 어렸을 적 여드름성 피부 트러블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또한 턱이 2개였을 만큼 살이 찌기도 했는데요. 어렸을 적 많이 먹을 때 부모님께서 굉장히 이뻐하셔서 무엇이든 잘 먹는 게 좋은 건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컨디션이 불규칙적이었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 그리고 계속해서 생기는 여드름, 위도 튀어나온 뱃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 빼고는 무기력한 일상이 계속되었어요.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했고 저도 때로는 제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과정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밀가루를 끊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피부가 안 좋으니 이성 친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기도 하고 피부가 반들반들 거리는 친구들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집에 가면 저녁에 폼 클렌징으로 깨끗이 박박 문질러 세수하고 좋은 화장품을 발랐습니다. 화장품을 사러 가면 항상 보이는 뽀얀 피부의 연예인을 보면서 저는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좋은 화장품을 발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화장품을 발랐는데도 다음날 여드름이 하나둘 올라와 있는 걸 보면서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심지어 피부에 좋다는 야채를 많이 먹은 다음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신기했던 점은 전날 세수를 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잤는데 오히려 피부가 좋아진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학창시절은 여드름 그리고 뱃살과 쭉 함께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주변 친구들은 몰랐겠지만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에 신경 쓰고 굉장히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연애는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막연하게 어른이 되면은 나아지겠지, 운동하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이 책 22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28페이지에 보면 유전적 문제가 아니라 음식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뉴기니에 거주하는 키타 바닌처럼 여드름이 나지 않는 사람들은 채소, 과일, 덩이줄기, 코코넛, 물고기를 먹는 수렵채취인의 식단으로 살아간다. 파라과이의 아체 수렵채취인도 비슷한 식단의 육지동물과 재배한 카사바, 땅콩, 쌀, 옥수수를 추가한 정도이며 역시 완벽하게 여드름을 피해갔다. 지구상에서 가장 장수하는 일본의 오키나와이는 1980년대까지 놀라울 정도로 채소, 고구마, 대두, 돼지고기, 물고기를 풍부하게 섭취했다. 이들은 사실상 여드름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다. 이누이트족의 전통 식단은 물개, 물고기, 카리브, 각종 해조류, 베리, 식물 뿌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여드름이 나지 않았다. 아프리카 반투족과 줄루족의 음식은 계절과 지형에 따라 다르지만 구아바, 망고, 토마토 등 토착 식물이 풍부성하고 거기에 직접 잡은 물고기와 야생 사냥감이 추가되었다. 다시 말하지만 이들에게도 여드름이 없었다. 그래서 이처럼 여드름이 나지 않는 문화권에서는 밀, 설탕, 유제품을 거의 또는 전혀 먹지 않는다. 자, 서구의 영향 아래 밀이나 설탕 같은 가공 전분이 오키나와인, 이누이트족, 줄루족 등에게 유입되면서 이들에게도 여드름이 즉각 돋아났다. 따라서 여드름이 없는 문화권이라고 해서 특별히 유전자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며 단지 여드름을 유발하는 음식이 식단에 없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밀, 설탕, 유제품이 도입되면서 클리어라실이라는 여드름 치료제 판매가 급증했다. 저는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밀가루, 설탕, 유제품을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 뿐더러 밀가루로 만든 제품은 시중에 널려 있고 학교급식에서는 맛있게 만들기 위해 설탕을 꼭 넣었고 당시 아침으로 우유를 의무적으로 먹게 했던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본다면 여드름이 생기지 않는 게 이상한 상황이었죠. 이후에도 저는 벌크업을 하려고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식단을 철저히 지키고 하루 2시간씩 운동을 했습니다. 프로테인을 많이 먹고 칼로리 높은 음식을 먹으며 결론적으로 몸은 전부 다 커졌지만 뱃살은 여전히 튀어나와 있었고 몸은 더 둔해지고 또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열심히 복근 운동을 했음에도 거울을 보면 튀어나와 있는 똥배가 저를 굉장히 좌절스럽게 만들었고 그러던 중 제목에 똥배가 들어있는 책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이 밀가루 똥배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에 써있는 뱃살이라는 단어에 시선이 갔던 거죠. 그 책을 읽는 도중에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밀가루에 대한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죠. 밀가루가 안 좋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 정도로 안 좋을 줄은 몰랐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 부모님, 선생님, 건강 TV 프로그램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했었던 내용이었어요. 이 책 한 권이 20년 넘게 제가 가져왔던 삶의 의문을 한 번에 풀어주었습니다. 참고로 책 광고는 아니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책이 아니라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여러분은 혹시 밀가루가 100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그 중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드름,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소화불량, 복부비만, 탈모, 당뇨병, 심장질환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심지어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통밀도 일반 밀만큼 오히려 일반 밀보다 더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조금 더 있을 뿐이지 밀은 밀이기 때문이죠.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싶어서 통밀을 먹는다면 소탄 대실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녹색 잎채소, 과일, 견과류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이 넘쳐나고 있고 그래서 식이섬유를 섭취하기 위해서 통밀을 먹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담배가 니코틴 함량이 조금 적다고 해서 담배가 몸에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고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밀가루 음식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거에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지만 밀가루가 들어간 제품을 계속 먹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또한 20년 넘게 겪어왔었던 모든 의문점들을 너무나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해 주어서 저는 이 내용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피자를 포함한 밀가루 음식을 모두 끊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밀가루 단식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반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밀가루를 기쁨이 아닌 고통의 감정에 연결시켰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밀가루가 장내 세균에 의해서 소화될 때 엑소르핀이라는 화학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마약 성분입니다. 즉 계속 우리가 밀가루를 먹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사람이 밀가루에 중독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밀가루를 많이 찾으니 자연스럽게 마트에서는 밀가루 식품이 넘쳐나게 되었고 식품회사도 아주 저렴하고 영양가가 없는 밀가루로 큰 이득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밀가루가 몸에 좋지 않다는 말이 나오자 이번에는 통밀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통밀에 대한 유해성은 이전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다뤘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결국 저는 밀가루를 끊었고 깔끔해진 피부와 사라진 뱃살에 아주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어제보다 더 좋아진 피부에 삶의 의욕이 높아져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족도가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여드름 때문에 밀가루 단식을 시작했지만 세상의
이 컨디션을 경험한 뒤로 더 이상 밀가루를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안 먹을수록 생기 있어지고 에너지가 넘쳐나고 삶의 의욕이 높아지는데 전혀 먹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비타민과 영양제, 콜라겐, 그리고 화장품에 돈을 아낌없이 투자했던 과거보다 집에서 밥을 잘 챙겨 먹고 집 반찬을 먹으며 밀가루가 들어간 제품을 안 먹는 지금이 훨씬 더 건강한 것을 경험하면서 완벽함은 더 이상 더하기가 아닌 빼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는 수분크림과 선크림을 제외한 어느 화장품에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한 재료를 넣었다고 홍보하는 제품에도 밀, 설탕, 유제품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직접 밀가루 단식을 실천하며 사람들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먹을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 레시피를 개발하면서 밀가루 프리 레시피를 유튜브를 통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잘 먹는다는 것은 먹고 나서 기분 좋은 어떤 편안함을 주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잠깐의 기쁨을 위해 저의 소중한 에너지를 몸에 나쁜 음식을 소화하는 데 사용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런 삶의 습관을 들이니 장 속에 유익균이 많아져서 점점 더 건강한 음식을 찾게 되었고 이제는 건강한 음식이 정말 맛있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하루 5끼 먹을 정도로 먹는 걸 좋아했던 제가 이렇게 바뀌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왜 아픈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는 밀가루. 저는 사람들이 이 밀가루를 끊었을 때 얼마나 더 건강해지고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지에 대해 생각해 보곤 하는데요.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직접 밀가루 단식을 실천하고 세상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주변 분들께 널리 알려주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오프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